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있는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황을 볼 때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 아까 전에 중국의 이제 바람이 이제 타이완을 이제 중국의 것을 만들 통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특히나 이제 사모님께서 대만 분이셔서 아마 이 부분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부분 아실 것 같은데, 중국이 대만을 중국화 시키려는 진짜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뭐 대표적으로는 원래 한민족이었으니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이 어쨌든 둘이 국가가 합쳐지면 이제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전에 헤어진 어쨌든 가족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합쳐지는 거. 똑같죠. 아, 똑같나요? 네. 제가 중국 대만 잘 몰라서. 중국 대만과 우리나라가 유의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20세기에는 그 분단국가가 4개 있었죠. 독일, 베트남, 한국, 중국.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적화 통일되고, 독일은 사실상 서독이 흡수 통일을 했고, 지금 남아있는 건 한반도와 양안이 남아있는 거죠. 통일을 두고 대치 상태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은 좀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그 물밑 작업이나 뭐 공적 같은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죠. 예. 사실 뭐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 중국 이런 양안 이슈에 그렇게 엄청 자세히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공적들을 좀 하고 있나요? 우선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나라의 정식 국호는 중화민국이죠. 손문 선생이 건국한 중화민국이죠. 그래서 그 중화민국으로부터 혁명을 하겠다고 해서 국채를 쟁취한 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이고요.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거를 보면 형식상 또는 명분상으로 보면 원래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반군이 있었는데 반군이 국가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죠, 지금. 반군이 이제 중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6.25 때 남한을 침략했잖아요. 그래서 막 밀고 내려와서 우리가 낙동강 전선의 부산 영역이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통일하려고 그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남한의 입장에서 말해야 되나요? 북한 입장에서 말해야 되나요? 아니, 남한 입장에서요. 남한의 입장에서는 통일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공적받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영토 회복이든 그 다음에 한민족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네. 지금 타이완이 해줄 말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 중국은 어쨌든 그 타이완을 대만을 압박하고 있을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은 니들은 뭘 그렇게 그걸 또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냐,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될걸. 그런 얘기하고 똑같죠. 낙동강에 그 군대 몰고 와 있는데, 야, 쟤네들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뭘 쳐부수려고 그러냐? 왜 냅두지? 걔네들 공격하려면 돈도 들고 무기도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손해일 텐데. 뭐하러 하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어디 씨나 먹힐 얘기겠어요, 그게? 북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똑같다고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제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뭐 잠수함이 옛날에 왔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을 자꾸 뭐 다른 곳에 쏘면서 발사를 한다든가, 약간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대만한테 뭔가 또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계속 해오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 몇 년에 와서는 이제 군사적 도발이 굉장히 늘어서 일주일에 3, 4일씩 전투기 또는 군함이 타이완의 공역 또는 해역을 침범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그 수호의 전투기 같은 거를, 최신형 전투기를 지원을 받는다고 쳐봐요. 그래서 북한이 전투기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인천, 강릉, 제주도, 진도, 흑산도 이쪽으로 군함도 보내고, 전투기를 적게 보낼 때는 한 4대, 많이 보낼 때는 100여 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 사격해야죠. 뭐 대응 사격이든 뭐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쟤네들이 그냥 시위를 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북한이랑 우리 관계에서는 시위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감각이 참 부럽습니다. 지금 전투기가 양쪽에서 제일 많이 뜬 경우가 작년에
미국이 전투기를 100대를 띄워서 보내고 대만 해협에 중국 쪽 전투기와 폭격기가 300여 대가 떠서 3일간 대치 상태에 있었던 게 제일 큰 사건이었는데 맞습니다. 타이완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현재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네. 3분의 2? 절반?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상공에 전투기가 400대가 떠서 3일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뭐 거의 시위가 아니라 전쟁하겠다 막 그 느낌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 겁니다. 좀 뭐가 다르냐면 예. 남한과 북한은 핵이란 게 있긴 하지 핵이 어쨌든 제외 핵은 거의 못 쓰는 상황에 생각한다면 핵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남한이 군사력 순위로는 더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남한을 직접적인 침범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전쟁을 원하진 않으니까 이제 이런 걸 대응 정도 하는 건데 네. 대만과 중국은 다른 게 중국이 너무 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타이완은 공포 분위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의 느낌이랑 다른 거죠. 체감이 그렇게 격차가 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중국한테 너 왜 굳이 뭐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지금 들이고 있는 노력만으로도 엄청난 경비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일자까지 4개 분단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흡수통일, 하나는 적화통일이라 해주셨는데 사실상 평화통일은 거의 이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은 있는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 내인가요? 아니면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장 유력한 시기를 저는 2027년으로 보고 있죠. 27년이면 3년 뒤인데 뭐 있나요 그때? 제가 이 책하고 그리고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는 네. 책에 아주 자세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서 딱 이해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렇다는 증거를 대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근거가 여기 있다. 그렇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이거를 하나하나 써보니까 책 한 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요즘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옆나라 일본에서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대만 근접 섬에 방공호를 다 팠습니다. 그리고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센카쿠에서 혼슈에 이르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대상 인력 추정이 나왔는데 오키나와를 포함한 섬 주민들 중에 대피시킬 인력을 한 11만 정도로 추정하고 거기 가서 놀고 있었을 관광객들이 한 10,000명 정도 될 거로 추정을 해서 12만 명의 긴급 피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은 지금 그래서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 이러한 무력 시위가 있으면 다 보도를 해요. 걱정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태평하죠. 네, 우리나라는 태평하고. 또 하나는 인도 퍼시픽 사령관인 아킬리노 제독이 모든 정황을 볼 때 중국은 2027년까지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의회에서 증언을 했고요. 그 다음 시진핑 주석 본인이 인민해방군한테 2027년까지는 타이완을 수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으면 좋겠다 라고 했죠. 그것도 다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침공을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국가들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중국이 대만에 침공하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그걸 막으로는 갈 것 같은데 그 외의 국가들은 누가 대만 편이 되고 누가 중국 편이 되는 건가요?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개입하겠다고 이미 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확실하고 그런데 트럼프는 개입할지 안 할지 잘 모르죠. 안 할 가능성이 꽤나 있죠. 미국이 개입 안 하면 사실상 그냥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미국에서 바이든과 트럼프는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 하던 시절에 양안 관계 긴장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니까 그건 중국 애들 사이의 이해야. 나하고 상관없어. 미국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나고 중국 쪽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진압할 때도 중국 의회 같은 데서 이거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중국 안의 일이야 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과연 타이완을 중국이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길 가서 그럼 참전을 하겠느냐? 모르죠. 근데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죠. 만약에 그럼 미국이 참전을 안 하면 일본과 한국도 참전을 안 하는 건가요? 자연스레? 우리나라가
양안 전쟁 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금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대피책 하고 있다고 하셔서. 일본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그 본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혼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도서들이 다 있잖아요. 센카쿠 섬이 왜 문제가 됩니까? 타이완하고 중국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적화되면 자기들이 딱 최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미국 보고 싸우자. 형님이 싸우면 나는 거들겠어. 약간 일본이 미국을 좀 더 부추긴 느낌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했고 그걸 쟁취를 했죠. 근데 만약에 일본이 미국을 좀 부추기고 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도 사실 거기에 개입될 것이고 한국도 당연히 한국은 원래 문재인 정권이 있었을 때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외 지역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협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한국 정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예, 동의를 필요로 하고 저항이 심하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었으면은 그 관계가 어떻게 정의됐는지에 대한 보도는 한마디도 없었고 다만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는 참전할 거다. 주한 공군 사령관은 양안에서 사태가 일어나면 우리 전투기는 그날로 이륙해서 거기 날아갈 거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그런 말도 했죠. 우리는 한국이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 야, 그러면 이게 양안 간의 갈등이 생기면 한국은 미국이 개입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빨려 들어가겠네요. 미국의 해외 군사 기지 중에 제일 큰 기지가 평택이거든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지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평택에서 뭐 비행기 날아가고 바로 산동반도 건너편에서 비행기와 함정이 날아와서 자기들을 공격하는데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저 F-35는 미군 거니까 근데 한국 비행장에서 와. 그래서 한국 비행장은 공격 못해. 우린 맞고만 있을까요?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미국이 그 어느 나라를 공격하든 디폴트로 참여하는 동맹이 있죠. 영국, 캐나다,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다 오겠죠? 그 다음에 미국이 대중전선 같이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군대 보내겠다라고 한 국가가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최소한 11개 국가 이상이 참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양안전쟁이라기보다는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깝다. 그럼 중국 편이 되어주는 나라들은 어디가 있는 거죠? 북한. 당연히 북한, 러시아인가요?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도와줄지 암묵적으로 도와줄지 그건 분명치 않죠. 근데 지금 그 서방에 의해서 왕따 당하고 있는 나라들 대표 국가가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는 똘똘 뭉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나라랑 나머지 이제 국가들, 그 다음에 거기서 대표 미국, 일본, 뭐 지금 한국 하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요. 일단 지금 얘기한 네 나라는 모두 핵보유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본토를 공격하면 난 날리는 수가 있어. 이런 게 있는 국가들이니까 쉽게 공격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 네 나라가 모두 이런저런 제재를 받아온 나라예요. 러시아도 지금 이번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그 전에 크림반도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 더 할 게 없어요,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란 경제 제재 받은 지가 몇십 년입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재한다고 해봐야 두려울 게 없는 나라들이에요. 안 무서워. 뭘 더 제재할 건데? 나 하고 싶나 할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제 이런 국가죠. 야, 원래 살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렇죠.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진짜 뭐 전쟁이 일어나서든 아니든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게 돼서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중국 해방군이 상륙하는 데 성공하고 교두보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 타이완을 지킬 수는 없다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타이완이 중국에 편입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차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도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물론 바다지만.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중국의 공군과 해군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들바들 떨리는 게 일본이죠. 일본은 거기 있는 섬들 같은 건 그냥 한 주먹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상태가 될 거고, 한국도 당연히 이제 우리 동해서에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중국 전투기와 중국의 군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남중국해는 거의 중국의 바다처럼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라가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물자들은 언제든 중국이 멈추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 자급자족 체제가 잘 되는 나라, 아까 말씀드린 나 수십 년 동안 제재받은 나라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자급자족 안 돼, 식량 자급자족 안 돼, 원자재 자급자족 안 돼. 그런데 판매도 우리나라 내수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런 나라는 다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는 트럼프든 바이든 정부든 뭐 그 어떤 정부든 미국은 무조건 개입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바이든은 무조건 개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의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한 사람이죠. 근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금 높아졌죠. 그러니까 말이죠. 트럼프도 실제로 당선되면 말씀만 들었을 때는 어쨌든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니까 개입 안 하기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논리적으로는요. 그러니까 그 뭐 추정인데, 네. 예,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라면 개입한다를 거의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알 수 없다. 미국이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우선 그 말은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정확한 게 좀 대만이 독립한다는 말부터가 이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가는 중화민국이란 말입니다. 네. 중화민국은 이미 손문 선생이 신해 혁명을 해서 그 건국한 나라인데 그 국채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무슨 독립을 한다면 어디로부터 독립한단 말입니까? 반군이 중국이 된 거였죠. 아까 설명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근데 왜 대만 보고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코멘트를 했던 의미는 뭐 어떤 걸까요? 중국이 요구를 하고 미국이 거기에 응해준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의견을 같이 하는 거는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서로 이견이 있는 거는 기다린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중국이 미국에다 줄곧 요구를 한 거예요. 타이완의 독립을 미국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그걸 이제 미국이 받아들인 거였죠. 여기서 그 타이완의 독립이란 말이 굉장히 좀 복잡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화민국이라는 국채에서 벗어나서 우린 중화민국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정당이 민진당이고 현재 집권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진당이 타이완 독립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딱 들을 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의미로 보통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중국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손문 선생 나 몰라 그 사람. 청나라 내가 알 게 뭐야. 우리하고 틀려 거긴. 남이요. 뭐 중국 역사 5,000년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제가 알고 있기로 3당 정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대만의 정치권과 국민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좀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가 전부는 아니지만 북한과 통일이 되면 좋긴 한데 적화 통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피를 흘려면서까지 통일은 안 돼도 상관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들어와서 점령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아, 북한을 중국이. 예. 야씨. 아까도 그런 얘기는 또 충격적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이 상위 개념이고 국가는 그 하위 개념이란 말이에요. 공산당 국가. 예. 원래는 국가가 제일 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된 나라예요?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국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방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자꾸 전파를 하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자꾸 혁명을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저 나라도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 우리 공산주의 연맹의 하나가
또 되겠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정치권과 대만 국민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건가요? 지금 원하는 게 딱 하나죠. 안 싸웠으면 좋겠다. 아까 한국이랑 약간 좀 비슷하군요, 그런 거. 근데 그런 복잡한 문제는 난 잘 모르겠고.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전쟁 일어나지 말고 지금처럼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잘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하여튼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대만에 있는 그 국민들은 대부분 좀 중국과 관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좀 아무래도 안 좋아할 확률이 높겠네요. 중국에 대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적화통일하려고 하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 같은 민족이고 친척들도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하고 북한과는 달리 지금 타이완 사람들은 중국 데려가서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적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대만 입장에서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 그냥 중국이 대만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를 대만 분들 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그러죠. 봐, 우리 이제 크고 우리 부자거든. 우리 국간도 넉넉하고. 우리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야, 들어와.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근데 대만은 그럼 왜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봤거든요. 홍콩이 중국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는 못 산다고 이제 다들 생각하죠. 시청자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홍콩이 어떻게 됐는데? 홍콩이 이제 그 중국에 귀속된 후에 원래 50년 동안 그 홍콩의 법제도와 사회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민주화 시위하고 그러면서 홍콩의 각종 보안법 무슨 법들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정치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애국자가 아닌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에도 못 나오고 중국 공산당의 비판적인 그런 언론은 이제 폐간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 이제 반체제 인사들은 잡아가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는 되기 싫으니까. 저렇게 못 살겠다가 됐죠.